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6월 30일 화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말이 이렇게 또 꼬이네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이제 AP통신을 이렇게 또 보면은,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대법원 있지 않습니까? 네,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이렇게 또 계속 내놓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출생 시민권제를, 그거를 이제 금지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대법원이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제를 이제 제한을 하는, 그 행정명령을 최종적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기각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불법 체류자나 단기 체류자도 미국에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은 자녀가 미국인이다, 미국 시민권을 이제 받게 된다. 라고 대법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시민권을 받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는다. 불법 체류자나 뭐 단기로 이렇게 또 여행 비자로 온 사람들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은 이 미국에서 시민권을 주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행정명령에다가 사인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출생 시민권제를 제한을 하는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대법원에서 이제 막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대법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북전쟁 직후에 제정이 된 수정헌법 14조를 이렇게 또 보면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미국 시민이다. 라는 수정헌법 14조를 이제 강조를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이제 모든 사람들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시민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수정헌법 14조에도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생긴 법을 보더라도 그 당시에 했었던 그 약속이 오늘날에도 이제 지킨다라고 그렇게 대법원장은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9명의 대법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6명은 보수파이고 이제 3명은 진보파인데, 어쨌든 이 6명의 보수파 중에 누가 이제 손을 들었는지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6명의 보수파 중에 3명의 보수파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이렇게 들어줬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6대3이긴 6대3인데 보수파에서 3명은 수정헌법 14조를 지켰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법을 적용을 받을 뻔했었던 25만 명의 아기들이 이렇게 또 있었다고 합니다.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른다고 하면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실제로 시행이 됐었을 경우에는 미국에서 대략 매년 한 25만 명 정도의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그런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태어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 아이들의 시민권이 박탈을 당할 위기에 있었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영주권자들의 자녀까지도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시민권을 안 주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이러한 판결을 이렇게 또 내놓다 보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가들은 이제 시민권을 이렇게 또 받게 된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판결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열받아가지고 막 엄청나게 분노와 이제 반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또 이제 자신의 출수 소셜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똘마니들, 트럼피들, 그 사람들한테 이제 호소를 이렇게 또 한 거지. 출수 소셜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아니, 판사들이 굉장히 멍청하다, 이제 굉장히 덤이다라고 비난을 이렇게 또 하면서 원색적으로 이제 비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정 출산을 하는 외국인 임산부들을 향해 가지고 강한 불만을 이렇게 또 쏟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합법적인 그런 영주권자들의 자녀들까지도 시민권을 안 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비난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몇 명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이제 원정 출산을 오는 그런 몇 명을 또 이제 타겟을 이렇게 떠가지고 프레이밍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정말 잘못된 것이죠. 원정 출산, 그러니까 아기만 낳으려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짜 잘못된 것인데, 그런데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일반화해가지고 모든 이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이 그러한 것이 마냥 그렇게 프레이밍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짰다라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피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또 구구파들, 이 트럼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 이제 못 배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머리에 든 게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통계치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피들, 뭐 구구파들 이렇게 또 보면은 대졸자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냥 하이스쿨에서 이제 뭐 중퇴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이런 뭐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면서, 야 이거 봐라, 미국에서 원정 출산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하는데 내가 이 원정 출산을 막으려고 했는데, 아 이거 봐라, 이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냈다. 그런데 속을 이제 들어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는 것은 시민권자가 아닌 부모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은 모든 아기들은 이제 시민권을 못 받는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영주권자들도 이제 미국에서 아기를 낳는다고 하면은 시민권을 못 받는 거였는데, 그리고 이것은 헌법에 위배가 되는 것이다. 수정헌법 14조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들, 모든 사람들은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헌법을 트럼프 대통령이 저버리려고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트럼피들한테 또 이제 브레인워시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트루스 소셜에다가 일러 바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들이 계속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대법원은 아시다시피 대법관들 이제 6명이 보수파이고 이제 3명이 진보파이기 때문에 좀 이제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어줄까 하고 이렇게 또 봤는데, 그런데 좀 이제 중립에서 이렇게 또 보면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는 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것들도 이렇게 또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출생 시민권제는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는 되지는 않았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다행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미 대법원에서 이러한 판결을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이 여성 스포츠에 참가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금지라는 그런 법안을 이제 사인을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러면서 그 법안에 대해 가지고 이 대법원에서는 지지를 한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하급 법원에서는 트랜스젠더들의 이제 손을 이렇게 또 들어줬는데, 트랜스젠더들은 어쨌든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스포츠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하급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결을 이렇게 내렸는데,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거를 이렇게 또 막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번 소송의 중심 인물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아이다호의 이제 대학생 린지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의 15세 고등학생 맥키라고 하는 학생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제기를 한 그런 소송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고 측 주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베키 잭슨이라고 하는 트랜스젠더는 어린 나이에 성별 정체성 확인 치료를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남성 사춘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신체적으로 어떤 불공정한 이점도 누리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몸이 우선 남자잖아. 그러면은 뭐 근육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생물학적 성별이 경기력에 우위를 제공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보면서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출전이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가 있다. 라고 그런 쪽으로 이제 이 보수파 이제 대법관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요번 이제 대법원에서는 트랜스젠더들이 여성 스포츠에 이제 참가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금지하는 그 법안을 지지를 이렇게 따는 판결을 이렇게 또 내리고 있다. 라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미 전역에서 트랜스젠더들은 여성 스포츠에 참가를 이제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트랜스젠더면은 이제 우선 남성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골격이나 근육이 이제 남자라는 그런 소리죠. 아시다시피 굉장히 또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수영 선수 이제 남성인데 그런데 갑자기 나는 이제 여성이다라고 하면서 머리 기르고 해가지고 트랜스젠더로 해가지고 여성 수영 대회에 이제 참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1위를 해버렸어. 그런데 이제 남성일 때 수영 선수일 때는 뭐 50위권에도 못 들어갔었던 그런 선수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골격이나 이 근육에서 여성이랑 이제 엄청난 차이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 트랜스젠더가
여성 수영대회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바로 1위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는 공정성에서 이제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요런 대법원에 아주 잘된 아주 그냥 판결을 잘 내린 그런 판결도 이렇게 또 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판결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 80%, 90%는 자기 이득만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사람들한테 브레인워시를 하면서 프레이밍을 막 이상하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극소수의 사람들이 짜증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일반화를 해가지고 프레이밍을 해버려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 그렇다.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린 불법 체류자들이나 뭐 원정 출산을 오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아이를 이렇게 또 낳기 때문에 모두 다 출생 시민권제를 주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프레이밍을 이렇게 또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주권자들도 이제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버린다는 그런 소리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고 살고 있는데 아이를 낳는데 시민권을 받지 못한다? 요거는 진짜 아니지 않나. 왜냐면은 미국에 살면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살기가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에서 산다고 하면은 시민권을 받는 게 맞기는 맞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주려고 하지 않는다. 요거는 좀 아니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굉장히 잘 내리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NPR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대법원에서 요즘 들어가지고 판결을 계속 이렇게 또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런 판결을 이렇게 또 내놨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 연방 대법원에서는 6대3 판결로 정당이 후보자를 지원을 하기 위해 가지고 모금을 하고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의 한도를 위헌으로 판결했다고 합니다. 정치 자금을 쓸 수 있는 그런 리밋이 있었다고 해요. 1974년도에 연방 선거 캠페인 법에 따른다고 하면은 선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쓴다고 하면은 당연히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당선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리밋을 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이렇게 또 대법원에 요번에 내버려다 보니까 이제는 어떠한 정당이든지 간에 돈을 이제 많이 모금을 이렇게 또 받는다고 하면은 그것을 리밋 없이 다 쓸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대법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선거 자금 지출 제한이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를 한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헌법,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을 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정당이 모금을 받아가지고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정치 활동을 이렇게 또 하면서 리밋을 둔다라는 것은 내 프리덤 오브 스피치에 위배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어쨌든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이렇게 또 내리다 보니까 이제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후보들이 긴밀히 선거 전략을 이렇게 또 짜면서도 자금은 한도 없이 무한도로 무제한으로 이렇게 또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모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고 하면은 이제 어떤 후보가 이제 당선되는 게 확정이 된 게 아닌가. 뭐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돈을 많이 쓰는 그런 후보가 당선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정치적 후보들이 정치 자금을 이렇게 또 쓰는 데 있어가지고 리밋을 둔 것을 이제 계속해가지고 2010년도 이후부터 계속 이제 완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이거를 늘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대법원이 이 리밋을 완전히 제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제 모금을 받는 대로 전부 다 리밋 없이 정치 자금으로 이렇게 또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무제한 자금 집행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돈을 이용을 해가지고 권력을 사는 대가성 부패가 판을 칠 것이다라고 이제 강하게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반발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이드 벤스 이제 공화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당이 자당의 후보를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부패 위험이 나타나고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와 이제 뭐 리밋 없이 정치 자금을 써가지고 이제 후보를 도와줄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야 그러면 이제 돈 많이 쓰는 쪽이 당선이 더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 이게 이렇게 되네요. 미국이 계속해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힐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위트코프랑 그리고 이제 쿠슈너가 이제 쿼터로로 이렇게 또 날아가가지고 도하에서 이란 측이랑 협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하고 이란이랑 서로 막 이렇게 또 싸우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또 두고 아니 분명히 휴전인데 왜 공격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막 보복 공격을 막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유가가 다시 이렇게 또 치솟으려고 이렇게 또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막 좀 이제 밀어붙였죠. 밀어붙이게 되면서 이란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막 강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뒤로는 싸바싸바 이렇게 또 하면서 내가 완화해줄게. 우리가 이제 동결을 하고 있었던 자산을 풀어줄게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봐가지고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카타르 도하에서 지금 이 이란 측이랑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않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외교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평화 협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맘만 먹은다고 하면은 이 이란을 완전히 다 쓸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뭐 위협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란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뭐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휴전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이란 측에서부터 먼저 평화 협상을 하자라고 이제 부탁을 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을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 측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는 미국이랑 직접적으로 이제 만나가지고 평화 협상을 하자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가지고 트럼피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들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주변 국가들도 이 미국하고 이란이 계속 이제 싸우게 된다고 하면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르무즈 협도 계속 이제 멈춰 있게 된다고 하면은 중동에 있는 수많은 그 기름 국가들에서 이 수출을 이렇게 딸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평화협정을 이렇게 또 하라고 이제 도하에서 계속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의 대표단이 가가지고 도하에 가가지고 이제 평화협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이제 만나지는 않는다라고 하네요. 간접적으로 이제 평화협상을 지금 진행을 이렇게 하기로 한다. 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인디렉틀리 직접적으로 이제 만나지는 않고 협상을 아마 오늘부터 시작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중국 빌리어네어가 있다고 합니다. 구어 웬징 구어 웬귀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30년형을 이렇게 또 받았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중국인 엄청나게 이제 빌리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부자인데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이렇게 또 왔다고 합니다. 중국의 이제 부동산 재벌이라고 한다고요. 구어 웬귀 구어 웬귀 중국 이름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수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금융 사기를 이제 쳤다라고 하면서 그런 혐의를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맨하튼 연방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이랑 그리고 이제 8억 8,900만 달러를 이제 몰수를 하는 그런 명령을 선고를 이렇게 또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제 사기를 쳤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구어원 고인은 10년 전에 중국을 이제 탈출한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이렇게 또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중국 공산당을 엄청나게 격렬하게 비판을 이렇게 또 하면서 민주화 운동가로 이제 변신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중국의 민주화를 열망을 하는 그런 순진한 투자자들을 상냥감으로 이제 삼아가지고 돈을 갈취를 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이렇게 또 와가지고 이 중국을 엄청나게 이 중국의 공산당을 엄청나게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격렬하게 비판을 이렇게 또 하면서 민주화 운동가로 이제 변신을 이렇게 또 하면서 중국의 민주화를 열망을 하는 사람들한테 투자 사기를 이렇게 또 쳤나봐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갈취를 이렇게 또 했다. 중국 부자들을 사기를 쳤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뉴욕 센트럴 파크가 보이는 초호화 아파트에서 사치스러운 그런 생활을 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뭐 중국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피해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 라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날려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이렇게 또 입었다라고 하네요.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고 수치심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내가 이런 사기를 당했구나 수치심에 이제 시달리고 있고 가족 관계까지 지금 파탄이 나고 있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 구원 고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한테도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재판부에 공분을 이렇게 또 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오웬구이 이 사기꾼을 이렇게 또 보면은 미국의 이제 구구 인사 스티브 배넌이랑 긴밀한 커넥션이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합니다. 스티브 배넌이랑 손을 잡고 반공 로비 단체를 이제 결성을 이렇게 또 하는 등 미국에서 이제 보수 진영에서 영향력을 이렇게 또 키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0년도에 스티브 배넌이 국경 장벽 건설 기금 횡령 혐의로 이제 체포가 될 그 당시에 구어웬 구이의 소유의 초호화 그 요트에 타고 있었었다라고 하네요. 근데 그만큼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구어원 구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중국의 공산당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나를 30년형을 이렇게 또 맞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희생양이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기를 진짜 엄청나게 쳤나 봐요. 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1000여 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억 달러, 와, 지금 기사에서 이렇게 또 보면은 8억 8,900만 달러를 몰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10억 달러 이상 사기를 이렇게 또 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10억 달러, 와, 빌리언이에요. 와, 진짜 빌리언이어네. 1조 원이야. 한국 돈으로 1조 원. 와. 엄청나게 사기를 쳐가지고 1조 원이나 사기를 쳤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야, 이런 사기꾼들은 빨리빨리 잡아다가 홍밥을 그냥 평생토록 먹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주 주말이 인디펜던스 데이 7월 4일 줄라이 4th 이제 위켄드이지 않습니까? 위켄드를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더워질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차츰차츰 이제 미국은 더워질 거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중부에서 동부로 엄청나게 지금 더워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 중부, 동부에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열돔 있지 않습니까? 힛돔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7월 4일까지 연휴까지 계속해가지고 온도가 여러 도시들에서 이제 급등을 이렇게 떨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고 온도는 110도에서 115도까지 상승을 할 전망이다라고 엄청나게 더워질 것이다라는 그런 소리. 그런데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는 춥습니다. 추워. 어젯밤에 문 열어놓고 자는데 추워서 깼어요. 그만큼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는 좀 이제 썰렁한데, 좀 이제 선선한데, 그런데 중부나 동부를 이렇게 또 보면은 엄청나게 지금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어제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지만 열대야가 이 미 중부, 동부에 이렇게 또 해가지고 덮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밤이 된다고 하더라도 70도에서 80도 가량의 엄청난 더위를 이렇게 또 선사를 이렇게 떨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폭염이 좀 굉장히 힘들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보통 이제 밤이 된다고 하면은 더위를 이제 식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더위를 식힐 수도 없이 밤에도 계속 이제 더울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대도시들에서 이제 비상이 이렇게 또 걸렸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뉴욕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례없는 역사적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비상 계획을 지금 가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필라델피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독립기념일 그 퍼레이드를 축소를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토요일에 이제 오후 5시에 월드컵 경기가 필라델피아에서 있나 봐요. 필라델피아에서 이렇게 또 있는데 그때 온도가 100도 가량이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염 속에서 치러지는 월드컵 경기가 될 전망이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또 이제 선수들이 지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우려가 이렇게 또 커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프랑스에서 일사병, 열사병으로 인해 가지고 한 1000여 명 정도가 지금 사망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열돔으로 인한 이제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일으키기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온열 질환 그거를 이제 조심해라 라고 하네요. 열사병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하지 않도록 이제 계속해가지고 물을 많이 마시고 선풍기 바람 쐬고 에어컨 이렇게 해가지고 열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만약에 에어컨 같은 것들이 없고 이제 좀 이제 열악한 환경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쿨링 센터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이렇게 또 해라.
라고 하네요. 보통 이제 도시를 이렇게 또 보면은 뭐 시빅 센터나 그런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곳에 쿨링 센터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주는 그런 곳들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좀 더위를 식히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번 주에 이렇게 떠가지고 굉장히 더울 것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중부랑 동부랑 그렇기 때문에 이 중부나 동부에 이렇게 또 계신 분들은 더위 좀 잘 피하시면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USA 투데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좀 뭐 대대적으로 막 홍보를 이렇게 또 하면서 미국의 이 건국 기념 이 인디펜던스 데이 날이 요번이 250주년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프리덤 250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UFC 경기를 자신의 생일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생일 잔치도 엄청나게 성대하게 이렇게 또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워싱턴 DC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프리덤 250라고 이렇게 또 하는 그 행사 스테이트 페어 행사를 지금 진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박람회가 그러니까 50개 주들이 워싱턴 DC에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커다란 행사를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 주들마다 부스를 이렇게 또 맡아가지고 각 주들을 선전을 하는 그런 행사를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박람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행복한 사람들이 가득 찬 대성황이다라고 자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사진 찍힌 거나 지금 언론사들이 가가지고 취재를 이렇게 딴 것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지금 이 프리덤 250 그 스테이 페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관람객이 너무 적어가지고 너무 한산하다. 라고 지금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기줄도 거의 없고 빈 공간이 가득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번 프리덤 250 그 행사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번 행사 그 아메리칸 스테이트 페어 이거를 굉장히 크게 이렇게 또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유명 아티스트들이 원래는 이렇게 또 오려고 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정치적으로 이 행사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무더기 출연 취소를 이렇게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행사에 원래 오려고 했었던 유명 아티스트들이 오지 않게 됨으로 해가지고 더 썰렁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행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까다로운 보안 규정을 해야 된다. 그 세큐리티 체크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공항에 들어가듯이 TSA가 검사를 이렇게 또 하듯이 검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외부 음료나 뭐 음식 같은 것들을 반입을 금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들어가기도 힘들고 볼 것도 별로 없던데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뭐 사 먹으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또 비싼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돈만 엄청나게 쓴 커다란 행사인데 뭐 엄청나게 썰렁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행사는 거의 뭐 흥행 참패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7월 4일에 진짜 역대급으로 커다란 불꽃놀이를 지금 이 기획을 이렇게 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월 4일 되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불꽃놀이 구경을 하러는 많이 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사진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진짜 엄청나게 커다랗게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뭐 페리스 윌도 엄청나게 커다랗게 이렇게 또 해두고 그랬는데 썰렁해. 잔디밭에 사람이 없어. 엄청나게 썰렁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첫날에만 잠깐 사람이 있는 것 같더니만 그때도 사람이 뭐 생각보다 별로 없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카운티 페어, 스테이트 페어를 뭐 진짜 엄청나게 돈 들여서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렇게 썰렁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여기 보세요. 완전히 텅텅 비었어. 아니 뭐 엄청나게 돈을 들였다고 하거든. 여기 봐. 뭐 성대하게 했잖아. 뭐 잔디 앞에다가 막 옆에다가 부스 같은 거 쫙 깔아두고 뭐 돈을 엄청나게 들였는데 사람들이 없다. 줄도 하나도 없대요. 아무도 돈만 엄청나게 쓴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은 그런 행사를 이렇게 진짜 진짜 좀 안타깝게 이렇게 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다 대법원에서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진짜
어이없게 미국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2% 정도 이제 상승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고요. S&P 500은 0.5% 정도 이제 상승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0.9% 정도 상승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로서 이렇게 돼가지고 올 상반기가 이제 마감이 이렇게 또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분기가 이렇게 또 마감이 되는 것인데 역대급 불꽃 랠리로 지금 마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엔비디아, AMD, 인텔 이런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일제히 급상승을 일으키기도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2020년도 이후로 최고의 분기를 지금 맞이를 이렇게 하고 있다. 2분기가 굉장히 잘 이렇게 올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우지수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5년 만에 최고의 상반기를 지금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굉장히 좋게 지금 마감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특히 중소형주들이 있는 그 러셀 2000 지수 있지 않습니까? 러셀 2000 지수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상반기에만 21% 폭등을 이렇게 하면서 1991년도 이후로 최고의 상반기를 지금 누리고 있다. 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은 다 이렇게 또 좋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주식시장이 또 이렇게 또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미국하고 이란이 또다시 휴전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미국 대표단이 쿠웨이트 도하로 이렇게 또 날아가가지고 이제 이란이나 평화 협상을 지금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력 충돌이 지금 중단이 되고, 그리고 유가가 안정세를 이렇게 또 찾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금값이나 이제 원유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참패를 지금 맞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금값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국제금값은 이번 분기에만 13% 이상 폭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13년 만에 최악의 분기 성장을 지금 겪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가도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란과의 전쟁이 지금 다시 휴전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이렇게 또 열리고 있다 보니까 이번 분기에만 유가가 30% 이상 폭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혼조세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라고 하네요. 미국의 6월달 소비자 신뢰 지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91.2를 이제 기록을 이렇게 또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라고 합니다. 특히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라는 그 소비자들의 그 응답이 이렇게 또 많아가지고 2021년도 1월 이후로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 시장의 둔화를 우려를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영구 이제 커플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FIRE 있지 않습니까? Financially Independent Retire Early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일찍 은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움직임이 이렇게 또 많이 있는데, 그런 운동, FIRE 운동이 이렇게 또 확산이 이렇게 또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BBC 뉴스에서는 이 부부의 사연을 이렇게 또 가지고 왔습니다. 40대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부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남편이 40세고 부인은 35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가 영국에서 사는데 일찍 은퇴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은퇴를 일찍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은퇴를 일찍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극도로 엄청나게 알뜰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10년 동안 매일 도시락을 싸가지고 일을 이렇게 또 다녔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도시락을 싸는 그 습관 하나로만 5만 달러 이상을 이렇게 또 아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극도로 알뜰하게 이렇게 또 살기 위해 가지고 스마트폰도 이제 직장에 가면은 항상 충전을 이렇게 또 하고 쿠폰 같은 거 엄청나게 잘 모아가지고 쓰고 극도로 초저렴 전략을 이렇게 또 썼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이제 목표를 세웠었던 100만 파운드를 이렇게 또 모았다라고 하네요. 130만 달러 정도를 이렇게 또 모아가지고 파이어를 이렇게 또 했다. 조기 은퇴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글로벌리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극도로 아껴가지고 저축을 이렇게 돼가지고 최대한 빨리 은퇴를 하자. 라는 그 파이어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글로벌 트렌드로 지금 성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셜미디어 그 레딧 있지 않습니까? 레딧에서도 회원들 수만 100만 명에 육박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들의 그 가이드도 지금 쏟아내고 있다. 거기서 엄청난 노하우를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현실적인 장벽은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조기 은퇴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현실은 고물가이다라고 하네요. 엄청나게 지금 물가가 이렇게 또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파이어를 계속 늦출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거기에다가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 돈을 모아서는 이 부동산을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학자금 대출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많이 있어가지고 이 직장인들은 은퇴를 계속 이제 미루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현실적으로는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엄청나게 초절약을 이렇게 떠면서 웬만하면 돈을 안 쓰면서 이렇게 또 살면서 엄청나게 돈을 빨리 모아가지고 그리고 계속 이제 좀 절약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절약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가지고 파이어를 이렇게 또 해서 진짜 노후를 일찍 그러니까 40대면은 노후 40대면은 노후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나왔지. 엄청나게 많이 남은 자신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 가지고 빨리 파이어를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제 통계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은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연령대가 계속해가지고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략 한 뭐 65세 정도가 된다고요. 왜냐하면은 계속해가지고 물가가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집값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 보니까 내가 파이어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이렇게 또 모아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파이어를 진짜 열망을 하는 사람들은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엄청나게 초절약을 이렇게 하면서 이 절약을 몸에 밴다고 하면은 돈을 이제 빨리 모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돈을 잘 안 쓰게 된다고 하면은 파이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절약을 잘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절약을 해가지고 웬만하면 돈을 안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돈이 잘 그래도 많이 나가는데 더 열심히 절약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반은퇴이지 않습니까? 완벽한 은퇴는 아니고 반은퇴이죠. 근데 저는 맨날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올리고 있다 보니까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이제 월세도 내고 그러다 보니까 반은퇴인데 더 열심히 절약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본 엔화 있지 않습니까? 엔화가 40년 만에 최대치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최악의 폭락 사태를 지금 맞고 있다고 하는데 옌 달러 환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달러당 162엔을 돌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986년도 이후로 4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지금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일본의 엔화 약세가 장기화가 이렇게 되고 있으면서 일본 내에 있는 투자자들의 이제 긴장감이 최고조에 지금 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엔화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일본 정부에서 긴급 시장 개입을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너무나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막아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일본에서는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가지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시장 개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 일본 정부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 시장 투기 세력의 강력한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하지만 또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일 것이다 라고 하네요. 이걸 완벽하게 되돌릴 수는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옌 달러 환율을 다시 정상적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하고 이제 미국 간의 금리 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리 차이를 잘 극복을 이렇게 떠야 된다라고 해요. 아직도 이제 옌캐리 트레이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수요가 여전하다 보니까 엔화 매도 이제 압박을 근본적으로 이제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해요. 아무리 정부에서 개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이제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일본도 지금 뭐 엔화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 한국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한국도 지금 1달러당
1,550원 엄청나게 이렇게 또 떨어졌더라고요. 어쨌든 엔화나 원화나 지금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 운전자가 이 시미밸리에서 이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쇼핑몰에 돌진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야외 테라스에 있었던 야외 테라스에서 이제 뭐 음식을 이렇게 또 드시고 계셨나봐요. 얼베인 카페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음식을 드시고 있었던 사람들을 덮쳤다. 라고 하네요. 덮치게 되면서 그 옆을 지나고 있었던 걷고 있었던 79세 할머니께서 차량에 깔려가지고 사망을 일으키기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앉아 있었던 뭐 어떤 두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두 명은 그 차량이 이제 돌진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바로 이렇게 몸을 피해가지고 간발의 차이로 화를 이렇게 또 면했다라고 하네요. 하마터면은 사망자가 더 늘 뻔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제 경찰 조사에 따른다고 하면은 테슬라 모델 X이더라고요. 테슬라 모델 X가 주차장에서 이렇게 돌다가 변속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이드 스텝을 밟았다고 하네요. 밟으면서 아마도 이제 악셀레이터를 아마도 이제 이게 밟게 되면서 이제 차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악셀레이터를 이제 밟은 것 같아요. 밟아가지고 그대로 이제 직진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사이드워크를 이제 넘어서서 얼베인 카페를 덮쳤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사고 당시에 누가 운전을 했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64세 여성이 운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드신 어떤 여성이 이제 운전을 이렇게 또 하고 계셨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차량 내부에서는 4명의 청소년도 이렇게 또 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좀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이제 유턴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하다가 주차장에서 사이드워크 그 연석을 이렇게 밟고 차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악셀레이터를 확 밟아버려가지고, 그리고 테슬라 모델 X를 보면은 또 엄청나게 이제 강력한 전기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가 튕겨져 나가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님을 너무 안타깝게도 79세 할머님을 이제 쳐가지고 이제 사망을 이렇게 또 하고 카페까지 이렇게 또 덮치게 되면서 이제 커다란 사고를 이렇게 또 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경찰은 계속해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또 이 뉴스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사건은 작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작년 6월달 2025년도 이제 6월달쯤 이제 새벽 2시쯤에 405 프리웨이에서 게티 센터 이제 드라이브 그 근처에서 어떠한 남성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차를 타고 이제 과속을 이렇게 또 하다가 정차가 되어 있었던 경찰, 그리고 이제 트래픽 스톱을 이렇게 또 받고 있었던 그 사람을 쳐가지고 2명이 이렇게 또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경찰관 53세 에이시안 경찰관이에요. 보니까 시우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중국 분이시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근처에 있었던 운전자 이제 가르시아 헤수스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제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LA 카운티 검찰은 사고 발생이 된 지 1년 만에 이 운전자를 체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2건의 살인 혐의로 지금 기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1년 만에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살인죄로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체포를 했다고요. 1년 만에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1년 만에 체포가 될 일인가? 100마일 이상으로 달리다가 사람을 쳐가지고 사망케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해가지고 바로 기소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건 당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시속 112마일로 달렸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왜 이 경찰이 가르시아를 이렇게 또 도와주고 있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그 당시에 이 가르시아 차는 뺑소니 차량에 받쳐가지고 도로에 서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경찰분이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비상등을 켜고 차를 그 뒤에다 이렇게 또 두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피의자 있지 않습니까? 이 범인은 자그마치 새벽 2시에 자신의 차량을 112마일로 질주를 했다라고 하네요. 질주를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엄청나게 빨리 이렇게 또 달리고 있다 보니까 경찰차를 굉장히 좀 이제 늦게 보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늦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피의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범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랫동안 15년 동안이나 계속해가지고
과속을 일삼아 왔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15년 동안 상습적으로 이제 과속 티켓을 받아왔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도 105마일로 달리다가 캘리포니아 고속 순찰대 적발이 돼가지고 티켓을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티켓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법원 출두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시를 하고 계속해가지고 운전을 이렇게 하고 다녔었다라고 하네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100마일 이상으로 달리다가 걸리게 된다고 하면은 차량을 압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또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체포가 되고. 그런데 105마일로 달려서 걸렸는데도 체포를 안 당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 체포를 하고 차를 압수를 했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1년 만에 이 범인을 지금 두 건의 살인죄로 기소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체포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이거는 진짜 살인을 저지른 것이죠.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보니까 제가 예전에 크루즈선을 타고 이제 멕시코 여행을 이렇게 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뽀르또 바야르타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또 다녀왔는데 거기가 진짜 좋은 휴양지였거든요. 그런데 뽀르또 바야르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주거를 하고 있는 커플이 뽀르또 바야르타에 가가지고 휴양을 이렇게 또 즐기고 있는데, 호텔이라고 한다고요. 호텔에서 크로코다일, 악어가 어떠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늪으로 끌고 가는 그 장면을 목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커플이 이 사건을 당한 것은 아니고 직접 목격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뽀르토 바이르타에 있는 굉장히 좋은 또 이 리조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리조트에서 아마 이제 걸어가고 있었나 봐요.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떠한 남성이 악어의 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를 이렇게 두긴다고 하면은 멕시코 시티 출신의 28살 변호사였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사람을 물어가지고 끌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물속으로 이제 끌고 들어갔다고요. 와, 끌고 들어가면서 커플이 그 장면을 보고 라이프 그 튜브 있지 않습니까? 구명 튜브를 이제 던져줬는데, 그런데 악어가 이제 끌고 물속으로 계속 끌고 들어갔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사고가 난 뒤로 이 멕시코 정부에서는 밤샘 수색을 하고 구조 작업을 이렇게 또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망자 이렇게 또 발견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악어도 추적을 해가지고 포획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사람을 공격을 하고 이제 사람을 이제 죽인 그런 동물들은 안락사가 되거든요. 아마 안락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 리조트 해변에는 그 어떠한 경고문도 없었었다라고 하네요. 악어가 출몰을 한다라는 그런 경고가 없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돌아다니고 있다가 이런 참변을 이렇게 또 당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그 장면을 다 이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는 어떠한 커플이 이렇게 또 봤다라고 합니다. 제가 뽀르토 바이레타를 이제 가봤던 그런 사람으로서 거기 굉장히 휴양지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악어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니까 여행 다닐 때는 항상 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녁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